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전화 연결해서 지방자치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반년 만에 다시 이 시간에 뵙게 되는 것 같은데 BBS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연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한가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래서 새해 제일 복 많이 받는 것이 이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되고 또 일상을 회복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빨리빨리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면은 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1년 네네.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의 상황이 이제 녹록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소세라고 하긴 하지만 뭐 긴장감은 여전하고요. 네. 도봉구는 좀 어떤가요? 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3차 유행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11월 한 20일 전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한 3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0시부로 652명이 됐으니까 2배 이상 갑자기 증가하게 된 거죠. 네. 3차 파고가 그만큼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임시 선별검사소 3개를 새롭게 운영을 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강추위가 엄청나게 몰아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런 야외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나 공무원들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나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청장님이 또 직접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좀 안타까움들이 느껴지시죠? 고생하시는 분들. 그럼요. 네, 그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1,000명을 넘어서다가 이제 600명대로 내려와서 좀 안심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비춰보면은 좀 굉장히 확진자가 늘어난 거고요. 그렇죠. 좀 긴장감을 풀 수가 없는데 최근 또 서울의 한 택시 회사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걱정이 많았잖아요. 네네. 이 도봉구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분들에게 마스크를 많이 지원하셨다고요. 네, 14만 장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어느 택시 회사에서 감염이 됐다 그러길래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또 승객에게 이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양쪽 다 있기 때문에 기사님도 본인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타시는 승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차 안에 마스크를 비치했다가 비상 상황에 이렇게 대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도봉구에 택시 회사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 택시뿐만 아니라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지급을 했었고요. 향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위험 시설이라고 얘기되는 그 요양시설이나 내지는 어린이집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작은아마 이런 마스크를 좀 확대 지급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가 가장 확실한 방역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다음 달 말이면 국내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겠습니다만 또 전 국민들이 또 다 맞을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계속 쓰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사회의 이제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택트 비대면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서울시에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제 찻동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이 지난해 찻동 공감 정책에서
서울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K 성장이라는 것도 있고 K 양극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 상황에서도 크게 이득을 보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 재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현재 상황에서의 복지 정책을 잘 챙기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정책이 시작된 거는 아마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국민은 그 복지의 권리를 갖는 그런 것으로 법적인 규정을 한 게 처음이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서울시가 시작한 건데요. 그 어떻게 보면 그 공공복지 정책의 2.0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만한 것인데요. 저희가 그 이 찾동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내내 이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이 복지 영역에서는 이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분들 또 어려움을 겪지만 서비스를 전달하는 분들도 직접 대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조건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최우수상 받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이 구체적으로 이 직접 가서 그러면 이 대민 봉사에 나선다는 얘기인가요? 네, 전에는 사실은 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숫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폭 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대폭 늘렸어요. 방문 네. 간호사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겁니다. 네.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줄여서 이제 찾동.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 표기를 하자면은 찾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발음은 좀 이제 경험이 되지만. 네네. 아무튼 그 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이 찾동의 공감 정책에서 1등을 하신 거잖아요. 도봉구가. 네. 이 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도 네. 그 따뜻한 마음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영역에서는요. 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민간과 우리 공무원들이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강조해 주셔서요. 저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 도봉구에 계신 또 공무원분들이 위에서 아래까지 이 따뜻한 마음을 또 인정받은 거군요. 예. 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에서도 뭐 다뤘습니다만 이 정인이 사건 네. 참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사회적 공분을 갖고 계신데 이런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 좀 이 정부나 지자체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최근에 뭐 연일도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작년부터 아동 학대를 조사하는 업무를 공공화하겠다라고 해서 네. 아동 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이미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도봉구에서만 이 시범 사업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의 지자체가
그 시범 사업을 해왔는데 그 그랬군요. 이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조사 업무를 그 민간기관에서 해왔습니다. 예. 많지 않은 몇 개에 불과한 그 민간기관에서 제대로 된 아동학대를 조사한다는 게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도 이 대응을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사건이 이제 터진 것이죠. 국민들도 정말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이제 분노하고 하는데 시군구가 직접 이제는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아동학대가 신고가 접수가 되면 조사하고 판단하고 조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갖춰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동보호 팀을 만들어서 6명이 이 전담 인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하죠. 아직도 전문성도 좀 부족할 거고요. 이런 역량들은 앞으로 키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조금 더 주문을 하자면 이제 행정 인력이 행정 공무원이 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그 특사경 제도가 있습니다. 특수사법경찰관 제도. 이것도 역시 아동학대 영역까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다 더 그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도봉구를 포함해서 네. 일부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시범 사업 언제부터 해오신 건가요?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아, 작년 10월부터. 네네.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초기 단계이고 시범 사업 단계인데 이게 이제 전국화되고 또 안정화되면 지금과 같은 그 아동 학대 사건이 많이 만연하거나 아니면 만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봉구가 이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아동 친화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아동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되게 우리 사회는 아동을 이제 부모에게 딸린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그래왔죠. 네네. 이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민법상에서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삭제된 것은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데 작은 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 그 오시영 변호사로부터 그 얘기 들었는데요. 아, 네네. 이 민법이 관련 조항이 바뀐 게 100년 만이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성숙됐다는 얘기인데 이 아동 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네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정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일찍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특사경 제도도 이 아동 돌봄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좀 국회 내에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네네. 예, 좀 국회에서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도봉구가 이제 좀 어린이들에게 이 맞춤형 비대면 스마트 학습을 지원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네.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아동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도 지금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여건이 충족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동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로 비대면 학습 내지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함께 시행하고 있는 이제 아동 비대면
학습을 할 수 있는 예. 스마트 기기를 전체적으로 다 보급을 했고요. 저희는 도봉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아동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협력해서 지급을 했었고 또 개별적인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도봉구에 이 생명 나눔의 뜻을 기리는 이제 기념공원이 조성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장기 기증자들의 어떤 숭고한 뜻을 좀 기리는 건데 이런 기념공원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봉구가 그럼 최초가 되는 건가요? 네. 기념공원까지는 저희들이 이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그러시군요. 다른 도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거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가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0년이 되는 해잖아요. 네. 구청장님이 이제 이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먼저 이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하는 게 어떤 협의체인가요? 네,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주년이 됐어요. 예.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지방자치라고 얘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작년 말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네. 그 내용 중에 저희 기초지방정부인 시군구에는 사실상 과거와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부 개정안이라고 말은 이제 거창한데 예. 실질적인 내용이 저희에게는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런 상황을 좀 더 개선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전국의 시군구청장들이 모여서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서 상호 간에 이제 정책 교류도 하고 네. 또 협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회인데요. 현재 한 45개 정도의 시군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떠세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네네. 이 지방자치는 뭐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자치와 분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분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이 권한을 나누는 걸 분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치라는 것은 이제 주민 참여, 주민들 스스로가 얼마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풀뿌리 민주주의 측면이죠. 네. 풀뿌리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 그러니까 2010년부터 시작된 이제 민선 5기부터 최근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이 정착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지난 10년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의 민주주의가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비하면 이제 분권의 측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정부의 어떤 권한의 확대의 측면에서는 네. 제자리 걸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몸집과 머리는 커졌는데 아직도 옷은 어린이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청장님이 지금 3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3선 구청장 임기를 이제 한 해 이제 남겨두고 계신 건데 어떠세요? 올해는 어떤 분야에 좀 가장 큰 주안점을 두실지 좀 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제가 벌써 구청장 역할을 한 지가 이제 11년째가 되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1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중점을 두고 해왔던 일들을 좀 마무리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만석 규모의 서울 아레나라는 공연장 만드는 것, 네. 그 주변에 이제 여러 문화시설 갖추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이제 착공할 수 있도록
가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주민자치의 측면, 마을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마을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또 성숙시키는 것, 이거는 뭐 언제나 누구나 해야 될 지방자치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더 힘을 많이 써주시고요. 건강하시기 네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이었습니다.